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홍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는 채널A와 MBC의 상반된 태도입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었죠. 전현직 채널A 기자 2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예. 이 사건을 먼저 고발을 했던 민원연 측에서 입장을 냈죠. 네, 민원연은 재판부가 취재윤리 위반 문제를 명백하게 지적했다면서 성찰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채널A 사건으로 3번이나 좌천이 됐던 한동훈 검사장, 민원연을 향해서요. 무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사과, 반성하지 않는다면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경찰 사칭 MBC 기자에 대한 상반된 태도에 말문이 막힌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이 사건, 그러니까 채널A 사건은 MBC의 보도로 시작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MBC는 지난해 3월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이사장의 비위 자료를 내놓으라고 협박했다는 내용을 처음으로 보도했죠. 네. 여기서 이철 전 대표의 대리인으로 나섰던 지모 씨의 도움을 받습니다. MBC와 제보자 지 씨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장소에 이 전 기자를 불러서 영상을 촬영해 이 함정 취재와 권언유착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홍 기자, 검찰이요, MBC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네, 사실 MBC 보도 9일 전에요.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최강욱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이제 둘이서 작전에 들어갑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지 씨는 이 글을 또 공유했고요. 부숴봅시다 윤석열 검찰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검찰 수사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검찰은 이 전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 대해서는 최강욱 대표를 기소했고 황희석 최고위원과 이 제보자 지 씨는 불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사전 공모 정황은 인정된다면서도 명예훼손 공모 혐의 입증은 어렵다고 결론냈습니다. 그런데 이동재 전 기자가 1심에서 무죄가 났기 때문에 복직에 대한 관심도 꽤 있어요. 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이 전 기자는 일단 이 해고 근거가 없어졌다면서 복직을 요청했습니다. 물론 재판부 판단처럼 이 전 기자가 취재 윤리를 위반했던 건 사실이지만 채널A가 서둘러서 해고를 결정해 이 여권의 공세에 빌미를 준 측면도 있습니다. 채널A 문제도 취재윤리 위반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서 시인을 했고요. 채널A 노조도 성명을 내서 이 이동재 전 기자가 하루빨리 복직되기를 고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예, 첫 번째 물음표 채널A와 MBC의 상반된 태도의 느낌표는 이번에도 내로남불으로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보신 인사청문회 장면에서 이런 문답도 오갔습니다. 채널A 그렇게 하듯이 예. MBC도 똑같이 뭐 하실 같은 거냐고 기준을 적용을 해야 여쭤보는 되겠죠. 겁니다. 예. 권언유착 의혹과 경찰관 사칭 기자와 관련해 한 위원장이 이때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또 하나의 내로남불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예, 두 번째 물음표는 문과 문정부를 구별하라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가 이제 9개월이 채 남지 않았는데 지지율이 꽤 높아요. 이런 현상, 차기 대선에 어떤 변수가 되지 않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최근 조사에서 41.1%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LH 사태 직후인 지난 3월 첫째 주 이후에 줄곧 30%대에 머물다가 18주 만에 40%대로 올라온 겁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임기 말 지지율과 비교해보면 높은 수치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정권 교체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높아요. 네. 이런 두 가지가 선뜻 이해가 안 간다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이 정권 교체 요구가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보면요. 예. 글로벌 리서치 조사에서 내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38.1%로 야당으로 정권 교체가 바람직하다는 응답 52.3%보다 적었습니다. 특히 무당층의 경우 60.9%가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에서 58.3%가 이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정권은 바뀌어야 된다는 여론은 높은 거고, 이게 상반된 여론조사 결과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예, 일단요, 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 사태가 이 대통령 지지율에 끼친 영향이 있을 듯합니다. 예. 실제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 과거 1, 2, 3차 대유행 때도 모두 오른 바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분석은 여당 대선 후보들에 대한 불만족도가 반영됐다는 겁니다. 이 전 대표는 부동산 실정을 비롯한 현 정부의 문제점에 대한 공동 책임이 있다는 의미고요. 이재명 지사는 공정을 기치로 내걸면서도 조국 문제를 비판하지 못하는 어정쩡함에서 차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경우에는 개인 신상이나 이런 불안감들이 있는 거고, 이낙연 같은 경우에는 외연 확장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도 퇴임할 때 지지율이 꽤 높았잖아요. 예, 실제로 퇴임 직전 지지율이 60%까지 치솟았는데요. 네. 정권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줬습니다. 주별로 선거인단이 투표하는 이 미국의 간접 선거제도 영향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오바마의 적극적인 지지에도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가 중도 표심을 얻는 데 실패하면서 정권을 내줬습니다. 오바마 케어와 외교 문제 등 8년간의 다양한 정책 실패가 피로감을 누적시켰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예. 재미있는 포인트 같은데 오바마 개인에 대한 지지율과 오바마 정권에 대한 지지율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자, 두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예, 두 번째 물음표 문과 문정부를 구별하라. 예. 느낌표는 붙느냐 치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로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한동안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했지만 집중 견제를 받으면서 지지율이 하락하자 다시 친문 구애를 하고 있는 현실. 붙을 거냐 칠 거냐에 대한 고민이 크다는 걸 보여주는 듯합니다. 네. 홍현주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